차별의 메커니즘. 학습에 앞서 이번 시간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볼까요?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설상가상으로 첫째와 둘째가 병으로 일찍 죽게 되자 증조 할머니는 화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게 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는 유일한 자식인 할아버지한테 멀쩡한 외모에 곱슬 대머리를 주고 기울어진 집안을 주고 큰 머리와 짧은 목을 주고 화병에 잘 걸리라고 우라통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장가를 못 간 할아버지는 뼈가 크고 덩치 큰 노처녀와 혼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느지감치 큰 얼굴에 곱슬 대머리를 갖고 거대한 통뼈를 가진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아버진 키 작고 머리숱이 많은 살찐 동네 처녀와 결혼을 하여 큰 얼굴에 멀쩡한 이목구비의 통통한 맏딸을 낳았고 작은 키에 머리숱이 적은 둘째 아들을 낳고 드디어 막내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은 막내에게 당신들이 줄 수 있는 전부를 주었습니다. 허나 그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 대접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다행히 큰딸은 굶기와 약물요법으로 살을 빼서 출가를 했습니다. 막내야, 굶는 수밖에 없어. 나도 연애 한번 해봐야지. 더구나 취직도 해야 하잖아. 빼요. 나 그거 뭔지 알아. 키 높이고 주지. 다리나 빼셔 뚱땡아. 뼈도 크고 머리도 크고 살은 많고 목은 짧고 거친 곱슬머린 산발이고 발목이 어딘지 구별도 안 되고. 막내야, 네 모습은 자연스러운 거란다. 허나 넌 화병 조심해야 돼. 근데 너 돈은 안 번.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차별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통해 차별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차별의 금지에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평등. 차별은 평등의 반대 개념이므로 평등을 이해하는 것이 차별을 이해하는 전제가 됩니다. 헌법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여 평등 원칙을 선언한 후에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차별 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비교 대상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같으면 동등한 대우를 하고 비교 대상이 다르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하는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됩니다. 평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해도 이와 동일합니다. 헌법 제11조가 규정하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에 기한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같은 대상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하거나 비교 대상이 다른 대상인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한 대우를 하면 차별이 됩니다. 평등 원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차별 행위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자의금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 원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의 금지 원칙과 함께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비례성 심사와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스스로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거나 차별을 특히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하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다음으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평등 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 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 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 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자의 금지 원칙에 따른 심사,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른 심사, 즉 차별 취급의 목적과 수단 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행함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보겠습니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 기준에 따라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의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입법 목적의 발견과 확인에 그치는 반면 비례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 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사, 즉 비교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의 성질과 비중 또는 입법 목적의 비중과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합니다. 차별의 구조.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한 대상 간에 비교가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대상 간에는 차별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차별을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차별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에 대한 차등적 대우 또는 동등한 대우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등적 대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차별이 문제된다고 생각되지만 평등한 대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이 동일한 대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대상으로 차등적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하면 차별입니다. 또 비교 대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면 차별입니다. 차별은 비교 대상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아 평등한 대우를 할 것인지 아니면 비교 대상을 상이한 대상으로 보아 차등적 대우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개 또는 3개의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 편견이란 비교 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해야 한다거나 비교 대상이 상이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입관이 반복되면 고정관념을 만들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여러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반복되면 관행을 형성하게 됩니다. 차별의 시정을 위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차별의 근저에 놓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시정을 위하여 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 권리협약 제8조 인식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견의 원인은 정치적 입장, 경제적 이해관계, 문화적 배경, 그리고 종교적 신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비교 대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가지게 되는 선입관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입장에서 연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와 차등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보는 견해로 갈라질 수 있고, 또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나이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비교 대상에 대한 선입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에 대한 차등적 대우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연유할 수 있습니다. 전통이나 가치관과 같은 문화적 배경도 비교 대상에 대한 선입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교적 가부장제의 전통이나 가치관은 여성이나 아동의 사회적 역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근거하여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대우를 결정하게 되죠. 종교적 신념이나 거기에 근거가 되는 종교적 교리는 비교 대상에 대한 차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성직자가 되지 못한다는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는 여성에 대한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합니다. 편견의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적 대우를 하거나 상이한 대상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편견이기 때문에 편견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행위, 즉 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원인이 되는 편견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편견의 제거를 위해서는 의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도의 완비가 요구됩니다. 특히 차별의 시정을 위한 편견의 제거는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고, 조정, 합의 등에 관한 절차의 완비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 알아볼까요? 문제 1. 평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은 전혀 상이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X입니다. 평등 원칙과 차별금지 원칙은 동일한 사물의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문제 2. 이상적 의미의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정답은 X입니다.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문제 3. 헌법재판소는 평등 심사 기준으로 자의 금지 원칙과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 원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자의 금지 원칙과 함께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비례성 심사와 완화된 비례성 심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원칙은 동일한 사물의 표리 관계에 있습니다. 둘째,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셋째, 편견이란 비교 대상이 동일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해야 한다거나 비교 대상이 상이한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믿는 선입관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편견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별의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